앉아. 김 검사, 내가 누군지 알아? 최민석 수사과장님이시죠? 그래, 맞아.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대법관 출신이야? 김서연에게 바짝 다가섰다. 그의 입술이 서연의 귀에 닿을 듯 가까워졌고 역겨운 담배 냄새가 났다. 전라도 여자들은 원래 순종적이라고 들었는데? 하지 마세요. 이런, 무서워하네? 난 그저 친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 내가 아는 조용한 룸살롱이 있는데. 최 과장님, 이건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성희롱. 하하, 증거 있어? 여기는 CCTV도 없고, 내 말을 믿을 사람도 없어. 갑자기 그의 손이 어깨를 움켜잡는다. 몸매는 괜찮네. 얼굴도 그럭저럭 봐줄만 하고, 나한테 잘 보이면 특별수사부로 갈 수도 있어. 근데 계속 이렇게 나오면 광주로 돌아가야 할지도?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다. 손대지 마세요. 어이구, 무서워라. 최민석이 조롱했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만 잘 생각해봐. 김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나왔다. 하지만 최민석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침묵이 공포가 아니라 폭풍 전의 고요라는 사실을요. 과연 그녀가 참고만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부터 그녀가 펼쳐 나갈 진실과 정의의 여정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들려줄게. 나의 이야기로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 되시고.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3월의 차가운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 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엄마라는 두 글자가 따뜻하게 느껴졌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출근하는 검사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어요. 언니, 밥은 묵었어? 받자마자 고향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연이 병원은 갔다 왔구만이라. 엄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서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니, 언니야, 걱정하지 마쇼. 나 잘 지내고 있으니께. 서연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엄마는 작년부터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광주의 작은 병원에서 투석을 받으며 힘겹게 버티고 있었죠. 네가 보내준 병원비로 좋은 약 먹고 있제. 근데 서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아버지는 서연이 중학생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시던 아버지는 새벽에 졸음운전하는 트럭과 정면 충돌했죠. 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가해자가 무보험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엄마는 식당 일, 청소 일,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서연과 남동생을 키웠습니다. 서연은 그런 엄마를 보며 다짐했어요. 내가 검사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들을 돕겠다. 언니, 돈 걱정은 하지 마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때였습니다. 여기가 무슨 시골 장터인 줄 아나?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순간 서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돌아보니 최민석 수사과장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에 비싼 정장을 입은 그는 마치 재벌 3세 같았죠. 명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3대째 서울 토박이 집안 출신, 검찰청에서 왕자님으로 불리는 남자였습니다. 검찰청에서 그 촌스러운 말투로 떠들어대면 품위가 있나? 민석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어요.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언니,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서연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죠. 개인 통화인데 무슨 상관입니까? 서연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상관이 있지. 민석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죠. 너 같은 시골 출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시선이 서연의 몸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이요. 서연의 위장이 뒤틀렸어요. 서울에 왔으면 서울 사람처럼 행동해야지. 그 천박한 사투리부터 고쳐. 민석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석이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의 입술이 서연의 귀에 닿을 듯 가까워졌죠. 여자가 그렇게 건방지면 시집도 못 간다. 특히 너처럼 가난한 집안 출신은 더더욱. 순간 서연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광주의 좁은 단칸방에서 엄마와 동생과 함께 살던 시절. 겨울엔 난방비가 아까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잤고 여름엔 선풍기 하나로 버텼죠. 고등학교 때는 교복이 하나뿐이어서 매일 밤 빨아서 입었습니다. 친구들이 학원에 갈 때 서연은 편의점 알바를 했어요. 그 돈으로 문제집을 사고 남은 돈은 엄마 병원비에 보탰죠. 그렇게 죽어라 공부해서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을 때 온 동네가 축하해줬습니다. 광주의 희망이라고들 했어요.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는 엄마가 처음으로 펑펑 울었죠. 고맙다, 서연아. 네 덕분에 엄마가 고개를 들고 살 수 있제. 그런 엄마를 위해, 그런 사람들을 위해 검사가 된 건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른다고? 너희 전라도 것들은 다 그래. 겉으로는 순진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시커멓지. 민석의 말에 주변을 지나가던 검사들이 힐끔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서연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은 철저한 이방인이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시골 출신, 전라도 여자라는 꼬리표는 떼어낼 수 없었죠. 아, 맞다. 민석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평가가 있는데 너도 알겠지만 내 의견이 꽤 중요하거든. 잘 생각해봐. 그의 의미심장한 웃음이 서연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어요. 민석이 사라진 후 서연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죠. 견뎌야 해. 조금만 더 견디면 돼. 서연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최민석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그리고 자신이 곧 그의 타깃이 될 거라는 것을.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서연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아침의 불쾌한 만남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죠. 김 검사, 잠깐 따라오시죠. 문이 벌컥 열리며 민석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분 나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거죠?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내 사무실로 와. 거절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모두가 민석을 두려워했죠.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숨이 막혔어요. 민석의 넓은 등이 마치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3층 끝 가장 으슥한 곳에 있는 그의 사무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쿵. 앉아. 민석이 명령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사무실은 넓고 호화로웠습니다. 한쪽 벽에는
민석의 학위증과 상장들이 빼곡했죠.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김 검사, 내가 누군지 알아? 민석이 책상에 기대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연의 몸을 훑었어요. 마치 먹잇감을 보는 짐승 같았죠. 최민석 수사과장님이시죠? 그래, 맞아.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민석이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대법관 출신이야? 지금은 대형 로펌 대표고 장인어른은 국회의원이셨고 그가 돌아보며 웃었어요. 오만함이 가득한 웃음이었죠. 이 검찰청에서 내 말 한마디면 너 같은 촌년은 금방 짐 싸야 해.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치마를 꽉 움켜잡았어요. 왜 절 부르신 건가요? 참 답답하네. 민석이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어요. 담배와 커피가 섞인 입냄새도 났죠. 아침에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인사평가 얘기. 서연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의자에 막혔습니다. 민석이 더 가까이 왔어요. 그의 얼굴이 코앞에 있었죠. 전라도 여자들은 원래 순종적이라고 들었는데 순간 서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의 손이 서연의 어깨를 향해 뻗어왔어요. 하지 마세요! 서연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웃었죠. 이런 무서워하네? 난 그저 친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거짓말. 그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더러운 욕망이 가득했죠. 우리 잘 지내보자고.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 내가 아는 조용한 룸살롱이 있는데 서연의 위장이 뒤틀렸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최 과장님, 이건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성희롱. 하하하. 민석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증거 있어? 여기는 CCTV도 없고 네 말을 믿을 사람도 없어. 맞았습니다. 이 방에는 정말 CCTV가 없었어요. 민석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였죠. 그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더 대담하게. 서연은 계속 뒤로 물러났지만 이내 벽에 등이 닿았어요. 갇혔습니다. 몸매는 괜찮네. 얼굴도 그럭저럭 봐줄만 하고. 민석의 손이 갑자기 서연의 어깨를 움켜잡았습니다. 아팠어요. 너무 세게 잡아서. 아야! 어? 아프다고? 미안, 내가 좀 거칠지? 그가 속삭였습니다. 뜨거운 숨이 서연의 목덜미에 닿았어요. 소름이 돋았죠. 근데 있잖아. 넌 정말 내 스타일이야. 가난하지만 예쁘고 억척스럽지만 여리고. 손대지 마세요! 서연은 있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석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하지만 곧 다시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이구, 무서워라. 그가 넥타이를 풀며 말했어요.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만 잘 생각해봐. 민석이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어요. 이거 봐. 작년에 인사평가에서 떨어진 여검사들이야? 박은지, 이수연, 송민아. 서연이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모두 아는 얼굴들이었어요. 능력 있고 성실했던 검사들. 하지만 모두 지방으로 좌천되었죠.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민석이 사진을 하나씩 넘기며 말했습니다. 모두 내 제안을 거절했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뭐 보면 알겠지?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 남자는 악마였습니다. 권력을 가진 악마. 나한테 잘 보이면 특별수사부로 갈 수도 있어. 근데 계속 이렇게 나오면 민석이 손가락으로 목을 그었습니다. 글쎄 광주로 돌아가야 할지도? 아니면 아예 옷을 벗어야 할 수도 있고.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해서
억울해서, 무서워서.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이 악마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겨우 그 말을 내뱉고 서연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서연은 속으로 울부짖었어요. 이렇게 더러운 곳인 줄 알았으면 검사가 되지 않았을 텐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번진 화장, 빨갛게 충혈된 눈, 그리고 어깨에 선명하게 남은 민석의 손자국. 하지만 김 과장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녹음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서연은 이미 다른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2주가 지났습니다. 2024년 3월 25일 월요일 아침 9시. 서연은 검은 정장을 입고 특별수사팀 사무실에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 6개월간의 비밀 수사가 끝나는 날이었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 때문이었죠. 김 검사님, 준비되셨습니까? 문이 열리며 박진우 검사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작고 안경을 쓴 그는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법무부 특별수사팀의 에이스였어요. 네, 박 검사님. 서연이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우는 서연이 특별수사팀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녀를 도와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서울대 법대 동기였지만 검찰에 와서야 다시 만났죠.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진우가 두꺼운 파일을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최민석의 비리 증거가 완벽합니다. 성상납 요구 피해자 7명, 뇌물수수 30억. 서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개월, 겉으로는 평범한 신임 검사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민석의 비리를 파헤쳤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특히 2주 전 그 사무실에서의 일은.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진우가 파일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빨간색 표지였어요. 이건 정말 대박입니다. 최민석이 직접 작성한 접대 일지예요. 뭐라고요? 서연이 파일을 받아 펼쳤습니다.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날짜, 장소,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받은 뇌물 액수, 접대한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이건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여검사들의 이름 옆에는 별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옆엔 더러운 메모들이 적혀 있었죠. 거절함, 광주로 좌천 추진, 설득 중, 몸매, A급, 성공, 증거 사진 보관 중,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이 미친. 김 검사님, 진우가 서연의 어깨를 잡았어요. 이제 끝낼 때입니다. 이 악마를.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끝낼 때였죠. 상관될 것도 있습니까? 네. 차장검사, 김 부장검사, 이 과장 다 있습니다. 진우가 또 다른 파일을 보여줬어요. 최민석이 보험용으로 만든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 무덤을 판 셈이죠.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가시죠. 오전 10시 정각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수사관 10명과 함께 검찰청 3층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지나는 동안 다른 검사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죠. 김서연 검사가 왜 수사관들과? 그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드디어 민석의 사무실 앞에 도착했어요. 쿵쿵쿵.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들어가죠.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거만하게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비싼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보고 있었죠. 무슨 일이야? 노크도 없이.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본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너, 김서연! 안녕하세요, 최 과장님. 서연이 영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법무부 특별수사팀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놀라셨습니까?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커피잔을 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너가 특별수사팀. 네, 6개월 전부터요. 서연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과장님이 저를 촌년이라고 부르실 때마다 전 과장님의 비리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탕! 민석이 벌떡 일어섰어요. 의자가 뒤로 넘어갔죠. 뭐야! 이건 함정이야! 네가 날 유혹했잖아! 유혹이요? 서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2주 전 이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시죠? 제 어깨를 잡고 더러운 제안을 하셨던 것. 그건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민석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최민석 수사과장, 서연이 영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성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잠깐만! 민석이 소리쳤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압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더 철저히 준비했죠.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서류를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이 열렸어요. 이거 보세요. 한 수사관이 소리쳤습니다. 여검사들의 사진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중에는 옷이 흐트러진 사진도 있었죠. 몰래카메라로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미친놈이 진우가 이를 갈았어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이것도요. 또 다른 수사관이 금고를 열었습니다. 현금, 다발이 가득했어요. 달러, 유로, 엔화까지. 이건 다 뇌물입니다. 서연이 민석에게 다가갔어요. 과장님이 작성하신 장부와 정확히 일치하네요. 민석의 얼굴에서 완전히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수갑 채워주세요. 찰칵 차가운 쇠의 감촉이 민석의 손목을 감쌌어요. 불과 2주 전 그가 서연을 모욕했던 바로 이 사무실에서 이건 모함이야! 다 거짓이야! 민석이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아, 그리고 최 과장님. 서연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민석과 눈이 마주쳤어요. 맞아요. 전 전라도 출신이에요. 광주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자랐죠.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란 걸 과장님 같은 사람은 평생 모르겠죠. 민석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서연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수갑이 채워진 민석의 손목이 붉게 변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몸을 비틀었어요. 마치 덫에 걸린 짐승 같았죠. 이건 모함이라고! 민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침이 튀었어요. 다 거짓이야! 김서연! 내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 서연은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6개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참아왔는지. 모함이라고요? 서연이 사진 한 장을 들어보였어요. 민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것도요? 작년 8월 15일 강남 알 룸살롱. 사진 속에는 민석이 여자 2명을 양옆에 끼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돈다발이 쌓여 있었죠. 건설업자 정 사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네요. 아, 그날 받은 돈이 5천만 원이었죠? 탁, 민석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건 친목 모임이었어.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요? 진우가 앞으로 나섰어요.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죠. 정 사장이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날짜, 금액, 심지어 과장님이 요구한 특별 서비스까지도요. 화면에는 정 사장의 진술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최 과장이 여자를 좋아해서 매번 새로운 여자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신입 여검사들을 데려오면 보너스를 준다고. 펑. 민석이 노트북을 쳐서 떨어뜨렸어요. 닥쳐.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이미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연이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박지영 검사, 이수미 검사, 송하나 검사. 이름을 하나씩 읽을 때마다 민석의 몸이 떨렸습니다. 다 과장님이 성상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방으로 좌천시킨 분들이죠. 서연이 서류를 넘겼어요. 세 분 모두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짓을 했는지, 얼마나 더러운 제안을 했는지. 그년들이. 민석이 이를 갈았습니다. 감히 나한테 이래도 되는 줄 알아? 순간 그의 눈에 광기가 번뜩였어요. 야! 김서연! 민석이 갑자기 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 하지만 수사관들이 재빨리 그를 제압했어요. 바닥에 쓰러진 민석은 처참했습니다. 비싼 정장은 구겨졌고 완벽하게 빗어 넘긴 머리는 흐트러졌죠. 놔! 놓으라고! 민석이 발버둥쳤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아버지가 전직 대법관이야! 장인어른은 삼성 국회의원이고! 그가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다 끝장이야! 특히 너, 김서연! 내 가족까지 다 망가뜨려주겠어! 서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가족이요? 그녀가 천천히 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엄마 병원 기록까지 뒤졌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민석의 눈이 흔들렸어요. 3개월 전 광주의 병원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 엄마 상태를 조사했죠. 그리고 저한테 은근히 협박했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내 엄마 병원비 많이 들 텐데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기억나세요? 민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이 모르는 게 있어요. 서연이 무릎을 꿇고 민석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강한 분인지, 그리고 제가 누구한테 이런 일을 배웠는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았죠. 우리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2 자녀를 키웠어요. 구멍가게 주인이 무시해도,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았죠.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고 자란 제가 과장님 같은 쓰레기한테 굴복할 것 같습니까? 이년이! 민석이 욕을 뱉었지만 이미 승부는 끝났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우가 빨간 파일을 펼쳤습니다. 과장님이 작성하신 특별 장부 말입니다. 민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걸 어떻게? 금고 비밀번호가 과장님 생일이더군요. 참 단순하시네요. 장부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차장 검사에게 준 매물 10억, 김 부장검사와의 골프 접대 내역, 이 과장과 함께 간 룸살롱 리스트, 그리고 각종 성접대를 주선한 기록까지. 이건 과장님이 직접 쓰신 거죠? 서연이 장부를 들어보였어요. 필체 감정 결과도 나왔습니다. 100% 일치한다고 하더군요. 쿵. 민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어요. 제발, 제발. 그가 서연의 발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와서 비는 겁니까? 한 번만 기회를.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것조차 연기 같았죠. 기회요? 서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과장님이 7명의 여검사들을 망가뜨릴 때 그들에게는 기회를 주셨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데려가세요. 수사관들이 민석을 일으켰어요. 그는 이제 완전히 초라한 죄인이 되었죠. 복도로 나가는 순간 검찰청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게 최 과장이야? 진짜야? 성범죄로 잡혀간다고? 역시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수군거림이 퍼졌어요. 한때 검찰청의 왕자였던
민석은 이제 모두의 경멸을 받으며 끌려갔습니다. 잠깐, 서연이 마지막으로 불렀어요. 과장님의 상관들도 곧 조사받으실 겁니다. 과장님이 작성한 그 훌륭한 장부 덕분에요. 민석의 다리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자신이 만든 보험이 자신뿐 아니라 모든 공범들의 무덤이 된 것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서울중앙지검 대회의실. 서연은 거울 앞에 섰어요. 검은 정장이 몸에 딱 맞았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 필요가 없었죠. 김 검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진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네, 박 검사님. 서연이 심호흡을 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최민석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기자회견이 있는 날이었죠. 기자들이 벌써 100명 넘게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요?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대회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번쩍, 번쩍. 서연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났어요. 서연아, 네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면 당당하게 해라. 엄마의 말씀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법무부 특별수사팀 김서연 검사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했죠. 저는 전라도 광주 출신입니다.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말을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예요. 플래시가 더 세게 터졌습니다. 중요한 건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제라. 서연이 일부러 사투리를 섞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비웃음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죠. 최민석 전 수사과장은 저를 촌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고향을 모욕했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대상으로 봤죠.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정의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는지.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김 검사님, 최민석의 판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오전 선고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펼쳤어요. 징역 15년,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총 2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와, 기자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그의 상관들은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차장 검사는 징역 10년, 김 부장 검사는 징역 8년, 이 과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모두 최민석이 작성한 장부 덕분에 죄가 명백히 드러났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연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엄니, 나 잘 있어라. 서연이 밝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연이 TV에 나온 거 봤제? 온 동네가 난리여. 엄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엄니도 자랑스러워? 그럼 네가 최고제. 서울 것들한테 지지 않고 당당하게. 엄마가 진짜 자랑스럽다.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서울도 이제 살만해졌어. 그런께 걱정하지 마쇼. 그래도 밥은 꼭 챙겨 먹고. 통화를 끝내고 돌아서는데 누군가 서 있었어요. 선배님, 신입 검사 정민아였습니다. 부산 출신의 25살 젊은 여검사였죠. 아, 정 검사. 저도 사실 부산 출신이에요. 그동안 숨겼는데 미나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선배님이 당당하게 사투리 쓰시는 거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뭘 숨겨요? 우리가 쓰는 말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맞아요. 앞으로는 저도 당당하게 살래요. 미나가 환하게 웃었어요. 검찰청으로 돌아오는 길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 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멋있었어요. 우리의 영웅. 지나가는 직원들이 인사를 했어요. 진심이 담긴 인사였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편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김서연 검사님께 덕분에 희망을 얻었습니다. 박지연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미 이제 다시 검찰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송하나 최민석에게 피해를 입었던 검사들의 편지였어요. 서연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다시 검찰청 현관 앞에 섰어요. 6개월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나 퇴근한다. 큰 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당당한 광주 사투리가 검찰청 앞에 울려 퍼졌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웃었어요. 석양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광주에서 본 하늘과 똑같았어요. 그래, 하늘은 어디서나 같은 하늘이었죠. 서연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자신있게. 검찰청 앞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정의는 말투를 가리지 않습니다. 출신을 따지지 않습니다. 성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일을 하려는 용기. 그 용기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서연은 오늘도 그 용기를 가슴에 품고 걸어갑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 김서연으로서 어떤 어둠이 다가오더라도 서로를 지키는 한 줄기의 빛은 결국 다시 우리의 삶에 스며듭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가장 소중한 진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 주세요. 혹시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그 감정을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하루에 한 번 운동은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